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천공스승의 법문, 그리고 관련 스터디 가이드입니다. 네. 주제는 인류 지도자의 자세인데요. 특히 그 시작점으로서 개인의 역량 강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좀 중심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큰 목표를 향해 가면서 내가 좀 준비가 됐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다면 오늘 내용이 아마 상당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렇죠. 섣불리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나서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또 상당히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료들 통해서 파헤쳐볼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먼저 제대로 세우는 게 어떻게 더 큰 공동체, 뭐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 대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개인적인 노력하고 공적인 역할, 이 사이의 관계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생각해 볼 만한 주장들 또 독특한 비유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같이 그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고 메시지 같아요. 인류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 너무 서둘러서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준비 없이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크게 좌절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이 가르침의 딱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아주 명료합니다. 내 힘이 모자라면 내 힘부터 갖춰야 한다. 내 힘부터.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힘이 그냥 뭐 완력 같은 물리적인 힘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자료를 보면 이 힘은 개인이 갖춰야 할 그 총체적인 역량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거든요. 총체적인 역량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뭐 지식이나 지혜는 당연하고요.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신용, 또 육체적인 건강, 심지어는 그 내면의 안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이걸 못 갖춘 상태에서의 리더십은 좀 공허하다, 이런 시각입니다. 와, 정말 포괄적이네요. 지식, 경제력, 신용, 건강, 마음의 안정까지.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힘이 모자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법문에서는 심지어 내 힘도 없는 게 뭔 인류를 위해서 뭘 한단 얘기야? 이런 아주 직설적인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죠. 이렇게까지 강하게 개인 역량을 먼저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좋은 마음, 선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딱 그거예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하면 첫째로는 공적인 일을 제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완수할 동력 자체가 없고요. 동력이 없다. 네. 둘째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에 의존하게 돼서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공공의 자원을 약간 개인적인 생존이나 이익을 위해 쓰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계심이 담겨 있어요. 약간 법문 표현 빌리자면 남한테 신세지고 민폐 끼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감, 법문 용어로는 모지람이라고 하는데 이 모지람을 먼저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 공영에 기여하기 위한 가장 정직하고 근본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모지람을 채우는 것 자체가 공적인 준비다. 이 관점이 진짜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 그리고 공적인 기여를 위한 활동, 이걸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뭐 내가 돈 벌고 공부하고 건강 챙기는 건 다 사적인 거고, 그렇죠. 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뭐 정책에 참여하는 건 공적인 거다. 이렇게요. 근데 이 가르침은 그 경계를 약간 허무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설정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적인 활동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서 수입 늘리는 거, 약속 잘 지키고 관계 잘 맺어서 사회적 신용 쌓는 거, 또 친구들 만나서 외로움 달래고 정서적 안정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공적인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 즉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군요. 법문에 나오는 사적인 수입을 봐도 돼요. 그게 왜 사적인 수입이야? 내가 힘을 갖추는 게 공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추는 거예요. 이 구절이 딱 그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구절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이익 추구를 그냥 무조건 다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계는 어디쯤 있을까요?
모든 개인적인 노력이 다 공적인 준비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물론 모든 사적 활동이 무조건 정당화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핵심은 역시 그 동기와 목적에 있다고 봐야겠죠. 동기와 목적이요. 네, 내가 이 힘을 기르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방식으로 공적인 기여를 하기 위함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부, 명예, 안락함만 추구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네, 실제로 법문에서는 오히려 힘 없는 일부 사람들이 세금 뜯어가지고 지 먹고 살 궁리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이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공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폐해를 딱 지적하는 거예요. 아, 따라서 개인의 건강한 자립, 그리고 역량 강화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공공선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런 약간 역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이겁니다. 아, 결국은 스스로 바로 서는 것, 즉 힘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럼 그 힘을 어떻게 또 어느 수준에서 활용할 거냐 이걸로 이어지겠네요. 여기서 키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맞습니다. 키어. 자신의 현재 역량 수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키라는 비유가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죠. 앞에서 말한 힘이 개인의 총체적인 역량을 의미했다면 이 키는 그 힘이 현재 도달한 어떤 수준이나 높이를 나타내는 비유로 쓰입니다. 수준이나 높이. 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자신의 키를 정확히 아는 것, 즉 자기 객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그 키에 맞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사계치를 알아야 한다. 네, 마치 키 작은 아이가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물건 집으려고 애쓰면 부자연스럽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역량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공적 역할을 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문에 조금 갖췄으면 조금 갖춘 만큼의 그 자리에 공적인 일을 하고 더 작게 갖췄으면 작게 갖춘 데서 거기에 키에 맞게 공적인 일을 해야지 힘이 없는 게 노툰 공적인 일을 하려고 그래. 이 구절이 딱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점진적으로 성장해라. 이런 메시지 같은데요. 특히 겉 크는 것, 그러니까 내실 없이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키우는 걸 아주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겉 크는 것에 대한 경계는 이 가르침 전반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실질적인 힘, 즉 내실을 다지는 것 없이 그냥 외형적인 지위나 명성만 추구하는 건 결국 사상누각 같다는 거죠. 모래성 같은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실제 키보다 훨씬 높은 자리를 넘보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운 좋게 그런 자리에 간다 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결국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자기 현재 위치와 역량을 좀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적인 기여를 하는 것, 그게 진짜 시작이다. 라는 현실적인 조언인 거죠. 과도한 욕심보다는 꾸준히 내실 다지는 게 우선이다. 이겁니다. 내실 다지기. 꾸준히 힘을 기르고 자기 키를 높여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서 또 아주 독특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보리밥 밟기 비유요.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나 압력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보통은 어려움 닥치면 불평하기 쉬운데 이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 참 독특해요. 네, 맞아요. 그 보리밭 밟기 비유는 이 가르침의 지혜가 참 잘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 왜 그렇죠? 그 겨울을 난 보리싹이 봄에 올라올 때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약간 들뜨게 된대요. 아, 땅이 들뜬다. 네. 그때 뿌리가 흙에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웃자라 할 수가 있는데 농부들이 일부러 그 밭을 꾹꾹 밟아주면 흙이 다져지면서 뿌리가 더 깊고 단단하게 땅속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더 튼튼한 보리로 자라게 된다. 이런 농사 원리에서 가져온 비유예요.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나 시련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게 오히려 개인이나 공동체가 내실 없이 그냥 뜨는 걸 막고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도록 돕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예를 들어 세상이 대한민국을 밟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선진국한테 받는 압력이나 후진국한테 받는 도전 같은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이 섣불리 자만하지 않고 내실을 다져서 더 강건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극제가 된다.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 긍정론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불평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런 외부에 밟아주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이걸 뭐 불운이나 방해로 여기지 말고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양양분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거죠. 불평을 시반에 오히려 그 압력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즉, 자기 모질함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시련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더 강하게 키워라. 이런 요구인 셈이죠. 이건 뭐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고요. 와, 시련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결국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천손, 그리고 홍익인간 지도자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개념들은 우리 민족에게 인류 전체에 기여해야 할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도자의 자세와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 천손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는 하늘의 자손이란 뜻인데 이 가르침에서는 인류 공영, 즉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 특히 그런 사명을 자각하고 실천해야 할 지도자 그룹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지도자로.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천손 지도자들의 생각이나 태도가 단순히 한 민족이나 국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니 그 무게감이 정말 대단한데요. 법문에서는 천손들이 불평불만하면 인류 사회 전체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또 천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인류 전체가 어려워진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차원의 감정이나 어려움조차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뜻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뭐 개인적으로 외롭거나 힘들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게 대체 어떻게 인류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가 좀 궁금한데요. 그 연결고리는 지도자의 어떤 에너지 혹은 기온이라고 설명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나 기운이요? 네. 지도자가 내면적으로 불안정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면 뭐 불평, 불만, 원망, 외로움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사회 전체,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분위기를 좀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반대로는요? 반대로 지도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자기 모질함을 채워나가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인류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지도자는 개인적인 어려움조차도 인류 전체를 위한 어떤 책임감 속에서 극복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런 아주 높은 수준의 자기 성찰과 수양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이롭게 하려고 두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이야, 결국 모든 게 다시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 이걸로 돌아가네요. 개인의 힘을 기르고 자기 수준을 알고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보리밥 밟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감, 천손을 가지고 내면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런 흐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요. 결국 가장 강조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환경에 처하든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모질함 갖추기, 또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 이런 내적인 성숙과 준비가 탄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적 기여, 즉 홍익인간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사적인 노력이 공적인 기여를 위한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통찰인 거죠. 오늘 천공스승의 가르침 통해서 리더십과 개인 성장에 대한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일관된 관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면 그 시선과 노력을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서 내면의 힘, 즉 말씀하신 지식, 경제력, 신용, 건강, 마음의 안정 같은 총체적인 영향을 충실히 기르는 게 순서다.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공적인 준비다. 아, 그죠. 그 점이 중요했죠. 네. 그리고 자기 현재 역량, 즉 키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혜, 또 외부의 시련이나 압력, 그 보리밭 밟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걸 내실 다지는 기회로 삼는 감사와 인내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부를 쌓거나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등의 사적인 노력이 결코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더 큰 공적인 기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 제 해석은 특히 좀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가르침처럼 개인의 힘을 기르는 것이 공적인 기여의 필수적인 기반이라면 우리 사회는 개개인이 그 힘, 예를 들어 지식, 경제력, 신용, 건강 같은 것들을 충실히 기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개인의 노력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차원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키를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좀 더 공정한 기회와 환경,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개인의 성장이 곧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희와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